안녕하세요. 장창호 3064 시간입니다. 날이 몹시 후텁지근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전형적인 6월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가볍게 하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전염병, 감염, 코로나 감염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서쪽 나라 이서국을 아십니까? 저는 이서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200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봄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대 박물학과 팀이 조선시대 때의 선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이 화양읍 백곡마을에 김일손 집입니다. 김일손의 일취정 앞마당을 파헤쳐서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출토된 유물은 철제 형상으로 된 불개 36마리였습니다. 36마리의 불개떼들이 일제히 지금 시대를 향해서 컹컹 짖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늦게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발굴하는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 집 앞마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이한 일이다. 참으로 어쩌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목격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 역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설치 미술가 조덕현 선생께서 저처럼 어느 날 그 서림 선생의 시집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는 걸 읽고 문득 어떤 영감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바로 서림 시인께 전화를 해서 두 분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손의 앞마당에서 이 역사 발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림 시인의 시집에는 이런 어떤 내용의 시가 실렸는가 하면 청도 사람의 일상, 장터, 천병 풍경이라든가 이런 일상이 이서국, 고대 청도에 있었던 이서국의 역사성과 버무려져서 이렇게 어떤 신비성을 자아내는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이 시편들의 조덕현 선생도 감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처럼 재현을 해보자. 실제 역사 현장을 유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해보는 설치 미술이었습니다. 조 선생은 그 프랑스 박물관 앞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서국의 상징을 불개로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개 36마리를 발굴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혹은 홍보물을 통해서 제가 읽은지라 청도를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보니까 청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또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청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맑을 청에다가 길도자, 맑은 길, 고을, 청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 청도에는 여러 가지 특산물도 있고 유명한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점심을 먹으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도에서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추어탕 드셔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추어탕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청도 추어탕이 특별하다 해서 역전에 있는 그 어느 추어탕집을 들어가서 추어탕을 시켰습니다. 다른 반찬이 거의 없는 아주 드맑은 국물의 추어탕이었습니다. 맛은 담백하고 이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한 게 아니고 민물고기 잡어들을 이렇게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청도의 유명한 이서산성도 둘러보고, 그리고 800년 이상이 된 어떤 일설에는 1200, 300년 된 은행나무들이 있다 해서 그 은행나무들을 찾아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만났습니다. 은행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와서 이 은행나무를 찾아갔을 때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청도가 대도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중소도시인데 아무리 찾아도 이서교를 건너서 틀림없이 차를 몰고 갔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고 갔는데 길이 그 길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삼국유사를 찾아 헤매는 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작가적인 무슨 상상력이 발동한 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아름드리가 아니죠. 아름드리 이렇게 엄청나게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도 이서 땅을 찾아가서 그 은행나무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초고를 완성해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혹시 출간이 된다면 여러분 많은 애독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청도 이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청도에는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소사움, 청도에 소사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의 전통적인 어떤 놀이처럼 이 소사움을 해왔는데 사실은 청도가 신라, 그때는 사로였습니다. 사로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동국 여지성남이나 삼국유사 이런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지성남에는 서기 37년에 신라를 사로를 침공했다가 멸망을 한 걸로 나오고요. 삼국유사에는 297년 경리에 사로의 금성, 지금의 경주를 대대적으로 침략했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불개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금성 트로이의 목마 작전을 써서 경주의 금성의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가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주겹군 이마 머리에 그 대나무 깃을 꽂은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로군과 주겹군이 힘을 합쳐서 이 이서국 군사들은 후퇴를 해서 지금의 이서산성 쪽으로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왕이 굴복을 하고 마침내 사로에 영원히 병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창호 삼국유사에 그걸 생생하게 전투장면까지 혹은 제일 앞장면에 소싸움이 아닌 말싸움으로 시작하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 또 말싸움이냐 하면 원래 청도에서 소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서국 당시에는 준마, 사로의 장군들이 탈 말을 공급하는 그 역할로 말싸움 경연대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우승하는 그 말을 중랑장, 지금으로 치면 어느 군사의 사령관 정도 되겠죠, 에게 그 소를 부상으로 주는 이런 경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을 위해서 말싸움을 시작했고,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서로 밭을 갈기 시작하면서 더 튼튼한 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 말싸움이 소싸움으로 변해서 지금의 청도의 소싸움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 놀이 싸움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싸움 경기장을 직접 경기장 안에서 소싸움을 관람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반려견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옛날 청소년 때 가졌던 어떤 싸움에 대한 이런 호기심을 이렇게 억누르고 지금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소나 이런 쪽에도 조금의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소싸움 경기장엔 가보고 싶어도 가지 않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도 여행, 어느 날 그 조덕현 선생께서 서림 선생의 시집 시를 읽고 그 이서국 현장을 다시 역사를 현재에 불러내었듯이 저도 장창호 삼국유사에서 이련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을 청도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다가는 결국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독립전쟁을 기록하는 것으로 단막을 써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제 작품은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1인 다역을 하면서 시연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청도에 의한 이런저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몇 번 찾아간 그날 저는 카페에 앉아서 청도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제 혹은 마음에는 청도 사람의 얼굴이 좀 붉은 낯빛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농사를 짓던 이런 사람들도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카페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심상 속에는 청도가 고대의 우리나라에서 남쪽 지방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쇠를 가공을 해서 갑옷, 투구, 그리고 병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작은 고대 국가였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장이를 떠올렸던 거죠. 그래, 그 대장장이가 쇳물을 뜨거운 쇳물에 이렇게 얼굴이 비쳐서 낯빛이 붉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서 저도 청도를 배경으로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고 그리고 또 청도 이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서국의 독립전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